안녕하세요, 택티카입니다. 오늘은 테나흐의 맨유 프리시즌 리버풀과의 첫 번째 경기에 나온 전술적 특징을 분석해보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프리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없고 이적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리그가 시작되면 새로운 선수 구성과 더불어 전술적인 완성도에 따라 패턴도 더 다양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은 테나흐가 맨유에서 어떤 축구를 하려 하는지 간단히 예측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라인업입니다. 4-2-3-1 포메이션에 맥토미니와 프레드가 더블 볼란테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은 지금 라인업으로 진행된 선수들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프리시즌이라 따로 데이터 자료가 없기에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후방 빌드업 과정은 2-3 빌드업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프레드, 맥토미니 모두 포멀 6번형 미드필더는 아니지만 빌드업 진행 과정에서는 두 선수가 번갈아 내려오며 다음과 같은 대형을 구성합니다. 이때 6번 역할을 맡는 미드필더는 다음처럼 바디 포지션을 빌드업 진행 방향으로 돌려 볼을 잡았을 때 바로 다음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후방 빌드업 과정 중 상대 플레이어가 숫자를 늘려 1대1 이상의 마킹으로 패스기를 차단하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프레드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빌드업 진행 과정 중 특히 풀백이 대각선 방향으로 안쪽으로 자주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처럼 달롯이 이동하게 되면 발 안에 패스를 받고 바로 돌아서 앞 지역으로 스루 패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나흐의 빌드업 시스템에서 선수들이 안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서로의 위치를 다르게 가져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대각선 패스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맥토미니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처럼 루크쇼가 조금 안쪽으로 이동한다면 맥토미니는 더 편하게 패스를 줄 수 있고 루크쇼는 해당 위치에서 볼을 잡았을 때 측면 지역에 있는 윙어에게 대각선 방향으로 패스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윙어가 넓게 위치해 있을 때는 풀백이 좁게 서는 것이 특징이며 반대로 윙어가 좁게 위치해 있을 때는 풀백이 넓게 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2-2-6 혹은 2-1-1-6의 대형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격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의 특징은 윙어가 안쪽으로 소폭 들어와 피닝 플레이를 가져가며 상대 선수를 고정하고 이때 풀백은 윙어의 뒷공간으로 오버래핑해서 들어갑니다. 달롯이 박스로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대 선수를 끌어들이고 마샬도 박스로 쇄도하며 수비수를 끌어당겨 부페가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부페의 패스로 인해 파포스트 쪽 수비가 또 끌려나와 산초에게 자유로운 상황이 주어지고 득점까지 연결됩니다. 공격 지역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올라온 풀백 2명, 포워드 4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격 과정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볼란테 중 한 명은 후방에 위치하고 한 명은 공격 지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격 과정에서 숫자 1명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이점을 가져갑니다. 원톱은 자주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으며 스위칭,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고 다음과 같이 볼란테가 올라가서 슈팅까지 때리는 과정을 미루어봐 반더비크와 같은 자원이 다음처럼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빌드업 과정에서의 대각선 패스 루트처럼 공격 과정에서의 철학이 있다면 3자 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처럼 맥토미니가 전방으로 패스를 할 때 마샬이 등을 지고 내려와 링커 플레이를 하면서 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받는 프레드는 상대의 압박을 받지 않고 패스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격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초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부페의 패스를 받으면서 상대 선수를 안쪽 지역으로 끌어당깁니다. 이후 마샬에게 연결을 하고 마샬은 압박을 받지 않으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샬이 침투 후 상대 선수와 엉키며 넘어지고 혼전 상황에서 리버풀의 수비 고메즈가 앞으로 패스 실수를 합니다. 프레드가 이를 바로 칩슈팅으로 때리며 득점에 성공하죠. 이처럼 공격 과정은 풀백의 오버랩, 스위칭 플레이, 3자 패스를 통한 공간 창출,
프리맨 만들기가 주요 특징임을 알 수 있고 볼란테 한 명까지 공격 과정에 가담하며 2, 1, 3, 3에서 볼란테 더하기 풀백 2명, 그리고 4의 대형을 만듦을 알 수 있습니다. 수비 과정에서는 최전방 압박 형태는 원톱이 바깥쪽으로 돌아뛰면서 채널링을 통해 반대 지역을 제한하고 진행 방향 쪽 윙어가 뛰어나가면서 압박,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이 라인의 볼란테 중 한 명이 전진한 위치를 커버, 윙어의 압박 실패 시 다음 압박 과정을 이어나갑니다. 그 다음 상대가 패스를 통해 전개하려 할 때는 일부 선수만 이동하는 것이 아닌 대형 전체가 진행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압박합니다. 만약 상대가 반대 방향으로 크게 전환할 때는 다시 대각선 방향으로 대형 전체가 이동하면서 뒤로 무르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즉, 대각선 방향으로 전진, 대각선 방향으로 무르며 V자 형태의 압박 수비를 보여줍니다. 수비 대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좁고 촘촘한 간격이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중앙으로 들어오는 패스기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넓은 공간을 수비하기보다 상대 빌드업 진행 방향 지역을 확실히 제한하고 반대 전환 시에는 대형이 전체적으로 이동해 다시 그 지역을 제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많은 체력과 선수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미줄과 같은 넷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3 진행 방향 바디 포지션 빌드업, 대각선 패스 옵션을 위한 포지셔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오버랩 스위칭 움직임, 볼란테 한 명이 공격에 가담해 공격에 많은 숫자를 두는 시스템, 즉 공격형 미드필더도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3자 패스 시스템을 활용한 공격 루트, 4-2-3-1 수비 대형에서 V자 형태 압박 수비, 컴팩트한 간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임 내에서 어떻게 설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은 4-2-3-1을 기본으로 마샬만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데 이는 마샬이 우측으로 빠지는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비수들은 공격형 수비를 주고 린델로프 쪽에는 커버를 주어 뒷 공간을 커버하도록 해줍니다. 둘 다 개인 지침에는 더욱 넓게를 넣어 2-3 빌드업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패스 패턴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니 적게 드리블 및 적게 슈팅을 넣어줍니다. 풀백들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니 풀백 공들을 주고 안쪽으로 들어감과 대각 패스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좁게 공을 갖고 중앙으로 침투하라를 넣어줍니다. 그 밖에 역시 적게 슈팅, 적게 드리블, 압박을 위한 세게 태클을 넣어줍니다. 미드필더들에게는 로밍풀 지원을 줍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실제 경기에서 보는 것처럼 한 미드필더가 아래 지역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은 잘 구현되지는 않지만 공격 시에 높은 지역으로 적정 올라가는 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수비와 풀백 사이 채널로 침투하니 해당 지침을 넣어주고 세게 태클, 그 밖에 적게 슈팅, 드리블을 인지합니다. 산초는 드리블 돌파뿐 아니라 연계 플레이도 많이 가담하니 점플공을 주고 래시포드는 때에 따라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니 인버윙 공을 줍니다. 둘 다 개인 지침에 더욱 넓게 공격 템포 조절을 주며 대각 옵션 패스 플레이 패턴, 3자 패스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하고 세게 태클, 적게 슈팅을 넣어줍니다. 부페에게는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에 가담하도록 공미 공을 주었는데 섀도우 스트라이커 롤을 주지 않은 이유는 공격 템포 조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자 패스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지침이므로 넣어주고 수비 풀백 사이 이동, 측면으로도 자주 빠지니 포지션 자유를 줍니다. 그 밖에는 세게 태클, 적게 슈팅, 스루 패스 패턴을 위해 위험 감소를 넣어줍니다. 마샬은 측면으로, 특히 우측면으로 자주 빠졌으므로 다음과 같은 배치를 가져갔고 이에 개인 지침에 더욱 넓게를 넣어 부페가 올라올 공간을 만들어주고 스위칭을 위한 포지션 자유, 자주 드리블을 통해 치고 들어가는 패턴, 나머지 지침은 동일합니다. 전체 지침입니다. 주도하는 빌드업 과정을 위해 지배형을 주고 폭은 건들지 않고 왼쪽 오버래핑, 오른쪽 오버래핑을 넣어주며 윙어 피닝부터 풀백 오버랩 과정을 만들어주고 수비진 빌드업으로 2-3 빌드업을 살려줍니다. 패스 방식도 짧은 패싱 게임을 자주 하니 짧게, 템포가 낮은 것에 대해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FM에서는 너무 빠른 템포를 추구하면 짧게 가기보다는 다이렉트 패스 패턴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상대팀 진영에서는 낮은 크로스, 침착 골 찬스를 통해 박스한 3자 패스 시스템을 살려주고 적게 드리블 및 자유롭게 플레이하라도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역압박을 넣어 프레싱 과정을 주고
골키퍼는 후방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위해 페이스 조절 더하기 짧게 차라를 넣어줍니다. 수비폭은 컴팩트하니 좁게 가져가고 기준선은 한 칸 높게 압박 게이지와 강하게 태클을 넣어 압박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인게임 플레이 장면을 보면 마샬이 우측면으로 빠지고 연계 플레이를 가져가 맥토미니 슈팅까지 이어지고 박스 안 3자 패스 플레이를 통해 맥토미니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달롯에게 패스, 그리고 골. 프레드 맥토미니의 비대칭 위치, 풀백과 윙어의 움직임 속에서 득점. (4, 2, 3, 1) 수비를 통해 볼을 탈취 후 3자 패스를 활용한 득점. (2-3) 빌드업에서 프레드가 바디 포지션을 진행 방향으로 돌려 루크쇼의 패스를 받고 다음 패스로 이어가는 모습. 윙어와 풀백의 대각선 패스를 위한 움직임까지 볼 수 있습니다. 패스맵을 보아도 이러한 3자 패스 시스템이 대각 패스 철학이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나우가 프리시즌 첫 경기를 통해 보여준 전술 특징과 이를 게임에서까지 구현해봤습니다. 더 구체적인 테나우의 전술적 특징은 리그 개막 후 전술이 적용되었다 싶을 때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